있는데 아마 작년에 박하욱 선생님 받았던가요? 그래서 매년 노리고 있는데 뭐, 아마 박하욱 선생님 일반 타자로서 강전한 케이스를 발표해 주실 텐데요. 박학 쌤 오늘 역할 많이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바꾸시면 돼. 박하욱 선생님이 1번 타자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각 케이스별로 15분 할애되어 있는데 뭐 자신 있으면 7분 만에 발표하고 한 8분 정도 두드려 맞는, 그럼 자신 없으면 15분 다 쓰고 그런 게 이제 평가에 들어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 박하욱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케이스는 Struggle for my THV to barely pass through a very tight gate라는 주제입니다. 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어떻게 하다가 우승을 해가지고 받아서 올해는 상금을 노리고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케이스 한 주제 케이스보다는 이번 학회 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사피엔을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사피엔이 넘어가기 힘든 케이스들 위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84세 남성분이시고 2023년도 11월 달에 베리시비어 AS가 진단이 됐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새 리플렛의 팁에 굉장히 심한 칼슘이 있고, 특히나 이런 NCC에 칼슘이 많을 때 굉장히 아우틱 밸브 패스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리아 가텔이 굉장히 톨토스하셨고 그 어센딩, 디센딩, 아우틱 아치도 굉장히 이렇게 크게 돌아가서 어떤 힘을 잘 받기 어려운, 그래서 밸브 패스가 되기 힘든 그런 환자의 종류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토그램 보시면 굉장히 심한 칼시피케이션이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프리딜 22mm 정도로 프리딜을 했고, 밸브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게 크게 돌아오는 밸브가 어센딩 아울타 그레이트 커베이처 쪽에서 이렇게 눌리면서 전혀 밸브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이제 R하고 N 사이에 그 메인 와이어가 들어가고 우리 밸브 팁이 여기를 통과를 하질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발론을 그 10mm짜리 발론을 받치고 세컨 와이어 넣으면서 받치고 해도 잘 통과되지가 않고, 그래서 발론을 했다가 빼면서 이렇게 구두 주걱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이 발론이 밑으로 N으로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미끄러져 가면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앞까지는 굉장히 여러 번 트라이했는데 최영 선생님이 힘이 좋은 네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최영 선생님 환자였는데 통과를 시켰는데 보시다시피 아우토그램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타비를 끝나고 심장은 잘 뛰고 있는데 굉장히 심한 아우틱, 타입의 아우틱 다이색이 생겼고, 찍으면 뭐 머리로는 세럴 플로우 뭐 여기 다 찢어져 있죠. 그래서 환자는 응급오피를 시행했고, 뭐 이렇게 다 이제 CT 찍고 응급오피를 시행했고, 근데 하이퍼 브레인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아직까지 2년째 저희 병원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솔루션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60세 남성분이시고 시베어 AS고 역시나 NCC 위주의 굉장히 심한 석회질이 보이고 RN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그런 환자였고, 뭐 루트는 괜찮았습니다. 이분은 뭐 당연히 잘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프리딜 없이 베리시베어 AS도 아니었고, 그래서 통과하는데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일이 있기 전에 다른 이제 그 학회에 가서 일본 선생님들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팁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도저히 뭐 넘어가지가 않고, 그래서 버디 발론을 했는데도 이제 잘 넘어가지가 않고, 그래서 실은 그 전까지는 무서워서 잘 안 해봤는데 한 타비 밸브의 뒤에 발론을 인플레이션을 한 1cc, 여기 좀 까매지죠. 그러면 얘가 NCC 쪽에서 센트럴라이징 되면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스스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원래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발론 인플레이션을 디스탈 팁에 1cc 정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스스로 가운데 쪽으로 오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딜리버리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생각보다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타비를 잘했고 이분은 별다른 이제 루트 인저리 없이 잘 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찾아봤더니 실은 2014년도 저희 우리나라 탑이 초창기 때부터 이제 이런 게 보고된 게 유로 인터벤션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뭐 프리발론 없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많이 줬던 것 같고요, 한 2cc 줬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대에 제 케이스 레포트에도
이런 이제 심한 석회질이 있는 환자에서 이렇게 발론 팁을 인플레이션 시키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넘어가서 노벨 테크닉이다라고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84세 여자분 보면 업도멘 아orta 이렇게 밴딩까지 있는 굉장히 베리 시비어 AS였고 칼슘 굉장히 심한 환자였는데 이분은 당연히 이제 프리디를 일부 좀 진행을 하고 타비를 진행했고 역시나 잘 넘어가지 않아서 발론 팁 인플레이션을 했더니 생각보다 쉽게 이제 이렇게 진입을 큰 무리 없이 하게 돼서 타비가 잘 끝났던. 근데 이제 항상 다 잘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70세 남성분이시고 굉장히 이젝션 20% 베리 시비어 AS Vmax 4.5 뭐 이젝션 20%인데 4.5니까 베리 시비어 AS 같고 하트 페일러가 동반돼 있었고 에코카디아그램에서 아우트 밸브 오프닝이 거의 되지 않는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밸브 팁의 칼슘은 이분하게 돼 있었고 환자는 빨리 이제 끝내고 레피드 페이싱을 좀 피하고 싶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밸브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에코모 스탠바이 한 상태로 프리들 없이 타비를 진행했는데 잘 안 됩니다. 디스탈 발론 팁을 인플레이션 했는데도 굉장히 심한 힘을 줬는데도 저항이 느껴지고 도저히 잘 진행하지가 않고 오히려 뽑는데도 끼어 있다가 뽑는데도 갑자기 덜컥하고 이렇게 뽑히는 굉장히 위험한 피처의 이런 양상을 보였고, 그래서 한 번 더 발론 팁 인플레이션을 해서 밀었는데도 시스템이 굉장히 큰 그레이터 커베이처를 막 자극을 하고 잘못하면 다이섹션 오겠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버디 와이어를 넣고 아르마다 12mm 발론을 하면 이렇게 갑자기 폭 빠지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다시 발론을 하고 센트럴라이징 시킨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그 타비 와이어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온 모습을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디스탈 발론 팁을 인플레이션 한 상태로 밀었더니 이제 밸브 패스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타비는 잘 진행됐고 별다른 컴플리케이션 없이 끝났고 환자는 뭐 이젝션 프랙션도 한 35% 가까이 회복이 됐고 처음보다 LV 사이즈도 많이 줄어들었고 하펠러가 개선된 상태로 이렇게 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7분만 하라고 하셔서 오늘 서머리는 밸브 크러싱 디필커티가 있을 때 요인은 밸브 시비어리티가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 아우틱 밸브 칼시피케이션 특히나 NCC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우틱 어센딩 아울타 다일레이션이 있거나 뭐 밴디드 아우타가 있거나 일리아가트리 톱터시티도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피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프렘 푸시를 할 때는 굉장히 젠틀리하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가이드 와이어를 밀고 당기면서 센트럴라이징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뭐 버디 와이어 테크닉, 버디 발론 또는 뭐 구두 주걱 테크닉 또는 오늘 이제 제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디스탈 발론 인플레이션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밸브를 진행하시면 비교적 안전할 것 같고 또 셀프 익스펜딩 밸브는 디스탈 디센딩 소라식 아울타에서 이제 스네어를 해서 당기면서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아우틱 인저리를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팁을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로 잘 프레젠트 해주셨습니다. 뭐 코멘트 해주실까요? 그 첫 번째 케이스는 그 누가 봐도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굳이 발론 익스펜더블을 저기 셀프를 안 하고 발론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이 환자분은 제 환자분은 아니셨는데 근데 저도 정확하게 그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때가 그 사페인 29mm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에볼로 34mm였고 최영진 선생님도 장 교수님만큼이나 34mm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때 디지털 블론 테크닉 구사했다면 그냥 이때도 실은 알고 있어서 해보자라 그랬는데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고. 네. 그리고 요 다음 거 보면은 요 다음 이미지 한번 봐보실래요? 근데 왜 이렇게 버디 발론을 이렇게 작은 거를 쓰셨을까요? 좀 큰 거 쓰면은 조금 맞습니다. 넘어가기 12mm나 수월했을 것 14mm 뭐 이 정도 했어도 뭐 그러니까 조금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버디 발론을 해서 이제 통과는 시켰는데 이미 이러면서 이제 여기는 칼슘을 좀 찍고 들어가고 실은 여기 처음 모양 보시면 이제 찢어진 포인트가 다이섹션 포인트가 아마 그 네이티브 리플렛 쪽에서 이제 찢어지기 시작해서 위로 타고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왕 그 사파리 2개 넣었으니까 한 16, 18 뭐 우리
짐에도 넣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우리도 그 한쪽 루멘이 페모럴 아트리 작아가지고 결국 버디 블룬, 10mm 블룬 했는데 액츄얼리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슈혼 테크닉까지는 구사는 안 했는데 왜 도움이 안 되냐 할 때 항상 버디 블루는 센트럴라이즈 인플레이션하고 우리의 골치 아픈 사피아는 계속 라이트 엔 커미시에 갇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파리 와이어가 센트럴라이즈 돼야 되는데 이 커버처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잡힌 그런 아우팅 아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레이트 커버처 쪽에 쏠리고 그게 결국 right non NC right non commission 가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버디 블룬 했을 때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디스타 블룬은 확실하게 도움이 되네, 그죠? 센트럴라이즈 되니까. 그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분리시켜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혹시 해봤어요?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분리가 안 된 상태로 밀잖아요. 그 저기 예, 뭐죠? 이거랑 이 시스템을 예, 여기를 예. 분리시켰어.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를 분리시? 저는 아주 드물게 여기 그 사피엔스 3 밸브랑 그 위에 푸시 카테터? 예, 푸시 카테터를 분리시켜 가지고 밀면은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가다가 그럼 푸시 카테터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저항을 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밸브가 마이그레이션 할 텐데 뭔가 엑시스가 좀 바뀝니다. 이게 조금 그러면서 방향이 들어갈 때 좀 그것도 틀어지면서 예, 위험하긴 한데 만약에 확실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 그러니까 다시 푸싱 카테터 넣어가지고 다시 예. 그 근데 그래. 했다가 다시 또 이 접합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벌렸다가 다시 또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정 안 되면. 근데 디지털 발룬 얘기 조금 해주는 게 더 좋은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코멘트 없으십니까? 하여튼 뭐 중요한 팁을 가르쳐 주셔 가지고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등극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최 선생 최 선생 쭉 하시죠 이제. 예, 다음 연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충남대병원의 성서구 교수님께서 톨철스 로드 투 더 타비 어세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앞선 케이스에서는 진입하는 과정의 케이스들이었다면 저희는 이제 밸브를 넘기는데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92세 여자 환자였고 니아클레스 3의 디스니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환자분이셨고 STS 스코어는 24.1이었습니다. 에코상 Vmax는 4.5였고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80에 50 정도였습니다. EF는 정상이었고 마일드 AR 있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인력 페모럴 아테리 사이즈는 밸브 넣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그 에오타의 밴딩이 한 2군데 정도 관찰이 된 케이스였고 밸브는 에브롯 프로 26mm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처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었던 환자였었고요. 와이어를 넣었을 때도 이 토처스 때문에 와이어 넘기는 것도 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로 롱시스를 해서 피그테일을 삽입을 했었고 와이어는 엠플레츠 가이드 와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밸브 넘기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피그테일에 그 런더캐스트를 와이어를 넣고 시행을 했으며 밸브는 넘어갔지만 한번 덜컹하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이후 밸브는 임플란테이션은 잘 시행을 했었고요. 밸브 임플란테이션 이후에 AR이 좀 보이고 잘 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벌룬하고서 시술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까 덜컹했던 데에서 다이섹션이 관찰이 됐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앱도미널 에오타는 인택했습니다. CT를 촬영을 했었고 샌디 디스탈 쪽으로 해서 다이섹션이 관찰이 됐습니다. 일단은 6개월 후에 팔로업 시트를 촬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변화 없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추적 관찰 중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94세 여자분이고 니아 클래스 4의 디스니아로 응급실로 급하게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소한 환자분이셨고 STS 스코어는 23% 정도 됐습니다. 환자가 언스테이블한 상태였었고 바로 응급실 하고서 입원 후에 한 3일 정도 있다 바로 타비를 시행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포터블 에코에서는 Vmax 4.1이었고 민 그레디언트는 42 정도였습니다. 시비어 MR이 동반된 환자였지만 EF는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일리어 페모랄 사이즈를 보면 한 5에서 7mm 정도로 해서 시술은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토처스한 에오타가 문제였습니다. 디바이스는 에볼루 프로 26mm를 계획을 했었고 이 토처스한 것이 잘 관찰이 됩니다. 일단은 피그테일 넣고 이제 준비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단 벌룬을 18mm로 시행을 한 이후에 디바이스를 진입시키는데 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토처스 때문에 잘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었고 그래서 피그텔에다 런더캐스트에서 백업을 좀 강화시킨 다음에 넘기려고 했지만 그거마저도 잘 되지가 않았고 이런 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 와이어가 빠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이제 사파리에서 런더캐스트로 바꿨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넘어가서 밸브 하나는 좀 아깝게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시술은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84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니아 클래스 3의 환자분이었습니다. 비교적 STS 스코어는 6% 정도였고 이전 케이스보다는 좀 수월한 느낌의 환자분이었습니다. Vmax는 4.3이었고 민그레트는 75에 50 정도였습니다. LV 펑션은 프리저브 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밴딩된 곳이 이제 걱정이 되었었고 일리어 페모랄 사이즈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호리젠탈 에오타가 관찰이 되었던 분이었고 그래서 사핀 3 29mm를 계획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토서스 에오타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전에 그 피그테일 매니플레이션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그런 과거력 때문에 이번에는 피그테일을 라디얼 아트리로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준비 과정 마친 이후에 버디 와이어를 테크닉을 사용을 했었고 엠플란트랑 사파리 와이어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불안한 느낌이어서 벌룬을 23mm 한 이후에 사파리로 다 바꾸고 나서 디바이스를 넘겼고 이후에는 별 문제 없이 시술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케이스고요. 86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니아 클래스 2의 환자분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왜소한 체격의 환자분이었고 STS 스코어는 9% 정도였습니다. 코로나리 디지즈는 있었던 분이지만 일단 타비를 우선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에코에서는 Vmax 4.0이었고 민 그레디언트는 64에 40 정도였습니다. 정말 LVD 펑션은 프리저브 되어 있었고 마이드 AR이 관찰된 분이었습니다. 요청에 토처스한 에오타 관찰되고 일리어 페모랄 사이즈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도 호리젠탈 에오타였었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디바이스는 사핀 3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넘기는 게 이제 관건인 것이라 이전에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되었었고요. 피겨테일을 이제 10프렌치를 사용했습니다. 10프렌치 롱시스를 사용해서 이거 좀 펴지면은 좀 백업을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거마저도 좀 불안한 느낌이어서 그 피그텔에다가 런더캐스트 와이어를 넣습니다. 좀 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좀 불안한 느낌이어서 다일레이터까지 삽입을 했습니다. 비교해 보면 점점 더 펴지는 양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이후에는 이제 벌룬을 하고서 밸브 넘기는 데는 문제 없이 수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뒷분리하고 시술을 잘 문제 없이 잘 마쳤습니다. 이전 그 케이스를 찾아보면 마찬가지 버디 와이어를 이제 대부분 사용을 했었고 디바이스 자체를 18프렌치 65 롱시스를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26mm 에볼루트
FX를 이제 롱시스에 넣어서 장착을 했었고, 사피엔 23mm도 마찬가지로 롱시스를 사용해서 백업을 잘 받은 이에 잘 넘겨서 시술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65cm 이제 롱시스인데요.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18프렌치를 앞선 케이스에서 사용했지만 그렇게 권장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소 20에서 22, 24까지 프렌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처스 에어타는 탑이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적절한 와이어랑 시스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서로 보완해서 사용하면 수월하게 탑의를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서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패널 선생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토토스 할 때 거기 토토스한 부위에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석회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뭐 지금처럼 버디와이어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뭐 대부분 다 해결되니까. 근데 이제 토토스한 부위에 석회화가 있으면 이제 그때는 진짜 이제 골치인데 아까 한정규 교수님 보여준 그 이렇게 손으로 미는 테크닉 그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랑 그 저기 그 전에 박학호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뭐 희소 의료기기인가 거기다 신청하면은 그 아치 바로 위까지 가는 농시스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구매해서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면은 대부분은 뭐 훨씬 더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인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태발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태발을 안 하셨을까요? 그 저기 뭐야 아치 찢어졌을 때. 다이섹션이 근데 일단은 좀 팔로업 해보자 해서 그래서 팔로업을 한 번 팔로업 한 상태고요. 그래도 사이즈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일단은 약물칠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디스탈 타입이라 가지고 아마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려고 했던 말이죠. 그래서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그 롱시스라는 게 지금 우리 성선생님 말씀하신 65cm 롱시스 드라이실 네. 일치된 똑같은 건가요? 지금 언급하시는 게? 또 다른 게 있나요? 제가 그때 경험했던 거는 아마 제조사가 쿡이었던 것 같고요. 90cm까지 18프렌치, 20프렌치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걸 사용했던 이유는 이제 코악테이션 아울타 그 마운티드 된 스텐트가 마운티드 된 그라프트 스텐을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이제 쉬스 오프하면서 넣어야 되는 그런 기구라서 그런 빅 다이아메타 쉬스가 필요해서 이제 했었는데 희소 의료기기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쓴다 환자 진단명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건 가격도 쌉니다. 6만 얼마고요. 뭐 생각보다는 꽤 제가 드라이실은 싸보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쓸만했던 시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터널 컴프레션 해가지고 토처스 아orta를 조금 커렉션할 수 있는 레인지가 그 갈비뼈 밑에 abdominal aorta부터 일리아c 아트리까지 봐가지고 아주 토처스 여러분 그 CT 볼 때 쭉 돌려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토처스티가 보통 right anterior 쪽으로 푹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눌러야 될지를 대강 생각하시면 되고 일리아c 아트리도 이게 토처스티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CT 볼 때 대강 감을 잡고 external compression 해가지고 straighten up 시키면 도움이 되는데 아까 성쌤 그 아까 한 서너 번 케이스 보면은 이 버디 와이어도 넣고 그다음에 카테터도 넣고 또 카테터도 좀 불안해가지고 다일레이트까지 넣고 해가지고 실제로 탑이는 아주 빠르게 쉽게 한 그런 아주 사전 준비 그런 정신은 상당히 높이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토스 에오타가 아까 그 가시피케이션도 위험한데요. 그 생각보다 토토스한 경우 중에 이게 정말 쉽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파이브로 시큰 에오타가 있거든요. 그거는 뭘 해도 안 펴지고 바로 터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피케이션 CT에서도 가시피케이션 안 보는데 뭔지 모르게 인플라메이션 심한 환자들 그 뭐 다카이수스나 버거스 뭐 베르세트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소 의료기구로 그래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제 그게 번거로우니까 SNG에 보면은 22프렌치 시스가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요 인프라리날에서 좀 더 올라갑니다. 한 45mm, 5cm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펴고 그 안에다가 하나 더 시스 더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8프렌치 에로 65 이런 거 넣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건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만 하면 다 갖다 달라고 하면 인정을 받은 거니까. 근데 그 에볼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앵글 밑에서 힘을 못 받으면 아치를 못 넘잖아요. 근데 그때 무리하게 밀면은 분명히 거기 아치 다이섹션이 상당히 리스크가 높거나 혹은 거기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은 툭툭툭 떨어져서 그 스트로크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번 밀어가지고 이거 좀 약간 불안하다 싶으면 항상 스네어를 하고 하는데 스네어가 여러 경험을 많이 몇 번 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논다키스터 뭐 넣는 것보다 더 편해서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성수생 그 첫 번째 케이스 그지요? 뭐 그냥 쭉 걸리다 그냥 쑥 하니까 푹 들어가네, 투다가 툭 들어가네. 어렵지 않은데 결국 그게 다이섹션 이어지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그 뭐랄까 항상 호스타일 아치 같은 경우 우리가 에블로트 시스템 많이 쓰는데 흔하진 않지만 드물게 보는, 그리고 뭐 괜찮다 싶은데 툭 들어갔는데 그게 다이섹션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unexpectable 하죠. unexpectable 하기 때문에 하여튼 파이널 엔듀어 할때 아치도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파이널 엔듀어 할 때 만약에 리키지가 이슈가 안 된다 그러면 에이펙스는 좀 자르고 오히려 아치 쪽으로 이미지 그 튜브를 세팅해 가지고 같이 보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디스커션 된 것 같아서요. 예. 다음에는 부산대병원 이한철 교수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제목이 좀 굉장히 특이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잘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목이 Enfolding- 특이한 게 아니고 네. 스페링이 틀렸어요. 스페링. 죄송합니다. 예, 저도 그때 네. 교수님 제목 달라길래 네. 뭐 하다가 막 하면서 카톡으로 제목 잘못 보냈습니다. 인폴딩 죄송합니다. 인폴딩 타비 밸브 두잉 프로시저 스님들 한 번씩 다 겪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81세 남자 환자고 숨가쁘고 시비어 AS 있고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가 5달 전에 있어서 항생제 충분히 쓰고 PCR 했던 무료 EF 29%, 레프트 벤트리가 다이스틱 디멘전 58, 피크 33, 민 20, 로 프레스 그레디언트, 로 EF-AS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면 애뉴루스 그 동영상을 좀 보면 배부에 약간 이센트릭한 칼슘들이 이 밑에서부터 NCC 쪽에 이렇게 있는 게 보입니다. 뭐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는데도 좀 있다 이런 생각만 하고 크게 걱정 안 하고 시술했던데 하나 이제 조금 밸브 이 아뉴루스가 이 페리메타가 86으로 좀 크고 일리아가틀이 작고 뭐 요 정도였습니다. 오른쪽 들어가면 뭐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여기 잠시 내려서 보면 시간을 오래 끌어야 질문 안 받으니까 이쪽에 보시면 아이고 넘어가니까 이쪽 부분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루스 좀 큰 사람이었었고, 요 CT에서 보면 이쪽에 NCC 쪽에 이렇게 칼슘이 한쪽에 CT에서도 보면 이렇게 있고, 저 칼슘인데 뭐 이 정도에 흔히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시술을 들어갔습니다. 뭐 일리아가틀이 죽어 세상에 앵글 좀 있어도 뭐 잘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고, 밸브 인스펙션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잘 괜찮고 잘못 이 안에 무슨 문제는 없었고, 에어토그래피 찍어보고 벌룬하고 일반적인 거로 했는데 하고 밸브를 넣으니까 위치가 좀 이상한데 좀 깊이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다시 리캡처를 했습니다. 리캡처하고 다시 이제 좀 그래 시술하자고 이렇게 쭉 펴는데 보면 쌤도 뭐 보시면 금방 알겠죠. 여기 뭐가 하나 이게 접힌 게 보이죠. 이게 34mm 밸브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가 이렇게 인폴딩이 됐습니다. 인폴딩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래서 여기 뭐 모양이 이상하다고 그래 리캡처 하자 하고 다시 어차피 이 기분 안 좋으면 빼야 된다 이렇게 뺐는데
빼고 이제 밸브를 교체하고 이제 새로 해가지고 뭐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건 새 밸브입니다. 옛날 거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난 뒤에 한번 펴보라고 이래 했더니 안에가 이렇게 코가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요즘 가끔 에볼루스에서 특히 34mm, 29mm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포이팅 되는 경우 이렇게 발견하시면 요 CT 보면 요게 요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게 다 펴도 이렇게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걸 펴게 되면 시비어 AR이 생긴다든지 안 펴지기 때문에 카디악 어레스트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발견하고 안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보고 난 뒤부터는 이제 유심히 보게 됐고 78세 남자 환자고 숨가쁘고 EF 58 이거 이분은 뭐 민프레스 54 피크 4.5 바이커스피드고 바이커스피드인데 LR 라페에 칼슘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었었고 CT를 한번 보면 위에서 밑에 보면 요 부분에 보면 칼슘 얘기도 있지만 요 LR이 붙어 있으면서 이 칼슘이 이렇게 있는 게 뭐 그렇게 심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있고 근데 이제 애뉴러스가 이렇게 87로 페리미터가 이렇게 크다는 거를 조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 여기 칼슘 있고 요 위에도 칼슘 있고 이쪽에도 칼슘 조금 있는데 어쨌든 이쪽 칼슘이 약간의 이 사람은 바이크스피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에오타는 모양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뭐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보니까 아뉴루스가 에오토그래피 찍어 보니까 필링이 다 안 될 정도로 이 아뉴루스가 넓은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보고 이 첫 번째로 이제 돌려 보니까 앞에가 왠지 그런 걸 한번 있어서 그런가 의심이 되더라고. 이게 눈이 보통 때 같으면 이 정도면 넣자 이러는데 이제 눈이 막 혼란해지면서 집중하다가 선수 교체 이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는데 그 다음 거를 배부 교체, 선수 교체 이래 했는데 두 번째 거를 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넣자. 이거 자꾸 바꿀 수 없으니까 하자고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넣자고 벌룬하고 벌룬 18mm 벌룬 좀 작게 한 것 같습니다. 벌룬 좀 하고 2차 시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맞춰서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에오타가 이 사람이 토트세든가 하면서 자꾸 다이빙 하더라고. 안쪽으로 이래 다이빙을 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러고 그냥 다시 리캡처하자 이래가 다시 리캡처를 했습니다. 리캡처를 하고 이제 또 맞춰서 다시 2차 시도를 한 거죠. 리캡처하고 그래 2차 시도를 하는데 똑같이 보면 여기 보시면 캡션도 모양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접쳐요. 이것도 34mm거든요. 큰 밸브. 그래서 여기 접쳐 있어서 이제는 이거는 나의 의심이 합리적이었다 이래가지고 다시 리캡처하고 또 선수 교체 이래 또 마지막으로 또 꺼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넣는 거하고 이거 비교 한번 해보죠. 완전히 모양이 다릅니다. 이게 물론 몇 번 펴져서 그렇지만 안에 폴딩이 돼 놓으니까 이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플로로에 넣어 보면은 리캡처하고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거 하기 전에 회사한테 물었습니다. 더 있냐고 이랬더니 이게 마지막이라고 잘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또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이빙을 좀 했는데 이젠 도저히 리캡처할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거 하고 안 되면 에드워드로 바꾸자 해가지고 좀 깊게는 들어갔는데 다행히 많이 깊게 들어가 다이빙 하더라고요. 그래 AR은 좀 생기지는 않았고 해서 잘 됐다. 환자는 괜찮아졌어요. 벌룬도 좀 하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래 하는 거 봤습니다. 쭉 펴면 이게 탁 끝까지 해도 안 펴집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면 안 펴지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포스트 벌룬 하면 펴지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요 올리브 팁이 나오면서 요거를 잡을 확률이 있죠. 안쪽에 폴딩된 거. 그렇게 되면 팝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회사한테 물어봤는데 요런 게 좀 많아가지고 회사 측에서 뺄 때 팝업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레코멘드 하고 있다고 자기 회사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이렇게 되고 요 보면 요 폴딩이 딱 돼 있고 다 찌그러져 있고 이런 모양이에요. 뺄 때가 제일 위험하다. 뺄 때 좀 이래
막 흔들면서 빼든지 어쨌든 조심해서 이게 잘 센트럴라이제이션 시켜서 빼셔야 될 두 것 번째 겁니까?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요. 예, 예. 두 번째 거는 이제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좀 자세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뺄 때 조심해서 빼셔야 돼요. 이게 다 펴져도 그래서 손가락 넣어서 막 이렇게 펴 보니까 잘 안 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모양이 심장 안에서는 펴질 거다. 이런 거 인비트로하고 심장하고 똑같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문헌을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다들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폴딩 되는 예측 인자까지 이래 리뷰를 다 해놨대요. 엘립티카라는 경우, 그러니까 타원형인 경우 바이크 스피드 위험하고 칼슘이 아까 저희들처럼 한쪽으로 쏠리거나 바이크 스피드거나 그 다음에 밸브가 큰 경우 대부분 경우 34에서 제일 많고 29도 가끔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딩할 때 직원이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리캡처할 때 잘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상해 보면 당연한 게 리캡처할 때 칼슘이 한쪽을 누르고 있으니까 그냥 감아버리면 인포딩이 돼버리는. 그 리캡처할 때 이아트로즈 그렇다고 뽑고 리캡처할 수는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을 또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프리달레이션 할 때 좀 열심히 해라. 그냥 너무 작은 거로 하지 마. 요즘은 그래 안 위험하니까 하라는 게 회사 측에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자기들 매뉴얼로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프리달레이션을 조금 더 크게 해주고 이센트리가 가시고 대신에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긴 하겠죠. 그래서 또 시야함을 많이 돌려가지고 안쪽 기계를 돌려서 인포딩 되는 이런 삼각형이 있는지 보면 되고 리트러비아를 할 때가 제일 위험하니까 제일 조심하고 리캡처 할 때 리캡처한 밸브는 큰 밸브들은 꼭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포스트 D를 해서 조금 큰 거로 포스트 D를 해가지고 약간의 럽처 리스크는 있지만 안으로 된 거를 그냥 강제로 하면 대부분의 페이퍼들이 본론하면은 다 해결이 되었더라고요. 그 페이퍼 한 개인가 두 개는 보니까 안에다가 balloon expandable 밸브를 넣으면은 억지로 찌그러진 거를 편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쉽게 해결은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리뷰하는 도중에 잠시 보니까 케이스 하나는 이게 인포딩 되면서 바로 넣고 나니까 아까 보시면 그 에어리어가 좁으니까 바로 어레스트 떠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까.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이런 거 안 하게 안쪽으로 유심히 보고 의심되면 본인의 의심이 합리적인 거라고 꼭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리뷰해보고 리캡처하고 난 뒤에 특히 큰 밸브 신경 쓰고 큰 밸브 이센트릭한 칼슘 있을 때 엘립티컬한 아뉴로스나 리캡처 했을 때 로딩이 잘 됐는가 잘 보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밸브 뺄 때 팝업되는 거. 또 생겼어 넣어서 이미 들어갔으면은 포스트 발룬을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게 좀 크게 하는 게 좋고 안 되면은 볼룬 익스펜더블 하고 그다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은 선수 교체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귀중한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이게 16 그전에 18, 16, 14 이렇게 점점 작아졌잖아요. 근데 작아지는 밸브를 이게 이렇게 그 처음에 마운팅할 때도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니캡처를 이렇게 빼래가지고 니캡처할 때 엄청 빠른 속도로 하면은 100%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이제 천천히 하다가 혈압 떨어지면 그 다음에 좀 빨리 해주고. 요게 저번에 저도 한번 생겼었는데 저는 디센딩 소라시 아울타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다 90% 풀었다가 다시 천천히 감았더니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 정 안 되면 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디센딩에서 그러니까 3분의 2 풀었다가 다시 예, 다시 천천히. 예. 천천히. 이거 너무 빨리 감아서 이제 그러니까 33mm가 잘 생기는 거가 그런. 쌤 보여준 건 그 매드트론이 완전히 악마하신 것 같은데요. 뺄 때 이미 식어가지고 나온 거라서 그게 예. 몸에서 그런 건 아니걸로요. 그 체온에서 나와야 이게 지금 그 인폴딩 됐다 다시 리커버리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인절이 돼갖고 나왔다가 바로 보여주셔서 모르는데 좀 시간 지나서 이미 다 식어버린 상태에서 푸니까 그게 그런 모양으로 보이지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아니, 물론 이제 인폴딩 조심해야 되고 상황인데 그 보여줬던 그 사진은 사실은 실온에서 지금 풀어놓으시는 것이라서 그걸 감안하셔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자체가
라이티놀이니까 형상 기억학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본래 그런 일을 좀 하니까 아는데 형상 기억학금이 실온에 닿아가지고 원형을 회복하는 데는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즉각적인 리스판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와서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전한 쪽을 택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 잠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김주환 선생님 코멘트는 실온, 찬 온도에서 했으니까 천천히 팽창해서 저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인체 내에서는 빨리 팽창이 됐을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막 그런 코멘트입니다. 둘 다 리캡처할 때 생겼던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죠. 아니, 아니요. 저는 저희들 전부 다 리캡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 거 때는 둘 다 괜찮아 보였는데 리캡처한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이 환자 프레딕터가 뭐 칼슘이 있으니까 막 너무 지나치게 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았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칼시파이드 꽤 심했고 두 번째는 좀 적었던 것 예, 같아요. 두 번째도 있었죠. 두 번째도 근데 칼슘이 막 저희들 보듯이 막 어그레시브한 건 아닌데 NC에 많았죠. 이센트릭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NCC에 많았고 두 번째는 바이커스피드인데 LR 라페 쪽에 많았고 그럼 양 자체는 제가 기억하기는 한 700 근처, 800 근처 정도로 그래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궁금해서 근데 그 완전히 몸 밖에 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닦고 뭐 매니플레이션 갖고 다시 마운팅을 다시 하는 게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완전히 새 거. 그러니까 다시 쓸 경우에 문제가 아니 되나요? 그 안에 넣었다가 다시 빼잖아요. 예. 그거 이렇게 다시 마운팅 걸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스럼버스가 엄청 많아서 쓰기 이게 어려운. 쓰기 어렵습니다. 없으면 새로예요. 없으면 다시 씻어가지고 다시 그러게요. 그러니까 씻어서 하는 로딩 게 하면 되는데 불가하면은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까 뭐 사이즈가 없고 막 이런 상황인데 없다 그러면은 씻어서 이렇게 씻을 해서 수 해도 해야지. 그런 경우 예, 있었어요. 저희들은 늘 세개 가지오라고 하는데 이제 세 개까지 다 쓰면 이제 넣어야죠. 마지막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patient factor하고 device factor가 있는데 patient factor는 결국 eccentric, highly calcified annulus 그런 경우 이쪽 device factor는 large size recapture 후에 일어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스페셜리스트가 좀 찔끔할 수 있는 게 improper loading인데 그거는 인스펙션에 참 걸러지기 때문에 두 케이스 다 improper loading은 아니었던 걸로 컨펌을 하고 아마 그런 calcified lesion의 big size 34의 capture 프로세스가 겹쳐가지고 그런데 장기우승 이야기로는 캡처를 다시 한번 천천히 slowly 캡처하게 되면은 인폴딩이 정상 폴딩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네 번째 연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연자는 계명대 동산병원의 이철현 교수님께서 Catching the Lazy Parachute but Avoid the Big Cone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티어 케이스 준비했습니다. 하고 그냥 어차피 설명을 들어야 아는 내용이라 이 정도의 그림만 머릿속에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86세 여자 환자분이고 그 아예 풀모나리 컨제스션 생겨서 물 빼고 맥시멈 메디컬 액션 하면서도 3 심하면 4까지 니아 클래스가 있는 디스니아가 있었습니다. 12호 MR A2 도미넌트 프롤랩스 EF 49% 그다음에 EGFR이 그러니까 36 한 1.7, 1.8 크레아틴 정도 약간 상승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T를 보시면 이게 영도뷰인데 이게 영도뷰가 맞나 싶을 정도로 LVO 듀뷰 아니라고 정도로 아올타가 나와 있고 이게 바이커미션 에 가까운 뷰인데 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벤트리클이 일단 생각부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T 영상이었고 갭은 꽤 컸던 편이고 MVA는 작았던 편입니다. 저희가 4 기준으로 보통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밸브 에어리어가 좀 작았던 편입니다. 최고에 비해서 보면은 MR 자체는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8피트 그 레벨에서 하고 이렇게 보셔도 이게 보통 시술하는 엑스플레인 뷰인데 여기 가운데 크게 일어나는 거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프레셔가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시술을 해야 될 플레인이 이 플레인인데 이곳 자체가 굉장히 잘려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를 했을 때 흔히 이 티어 하는 거를 거의 그 에코 스페셜리스트 얘기에 따라서 왼쪽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성공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컨셉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차피 칼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에 있어서 여기를 이제 저희가 뭐 생각을 하면 한 2개 정도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플레이 갭이 꽤 크다. 2개 정도 넣었을 때 사실은 MS에 대한 우려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하나 또 적혀 있는 게 보시면 이제 파필라리 머슬 레벨에서 원래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라테랄 쪽만 파필라리가 도미넌트 한 편이고 거기서 다 이어지는 판독에는 파라슈트 MV, 그러니까 어시메트리 파라슈트 MV 메인리 라테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얼 쪽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라테랄 파필라리 머슬에서 연결이 된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 사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익스피리언스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을까? 인터벤셔니스트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제가 RA에 들어가서 펑처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 저도 아직 septal 펑처 케이스가 50개도 안 되고 잘하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크레아틴 높긴 하지만 영상에 아까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최대한 로우 컨트라스트를 쓰면서 CT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호리젠탈 아울타에 대해서 이제 데피니션도 있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인 이 상황에서도 아까부터도 얘기 많이 나왔는데 심장이 누워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장이 누워 있다, 뭐 제대로 된 데피니션도 없고 심장이 누워서 그래요. 심장이 누웠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뭐 게을러 빠진 것도 아니고 뭐 누워 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상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심장의 LV의 롱 엑시스가 미드라인에 비해서 뭐 각도가 어떻다. 호리젠탈 LV 오브 롱 엑시스가 가장 맞는 표현인데 아직도 데피니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면 완전 이게 AP 뷰거든요. 정 AP에서 완전 90도로 오른쪽으로 꺾여 있습니다. 앞뒤로 LAO에서 정 LAO에서 봐도 앞은 앞이고 그다음에 라테랄은 수페리어고 그다음에 메디알은 인페리어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알기 쉽게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있다는 걸 일단 파악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건 정 오른쪽 방향으로 저희가 그 트라젝트를 맞춰서 클립을 넣고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근데 이제 좀 이 디바이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마이트럴 클립 움직일 때 백컴이라고 해서 땡기면은 전체 디바이스를 땡기면은 메디알 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전체 디바이스 밀면 라테랄 쪽으로 갑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무브먼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틀린데 밀면은 에이펙스 쪽으로 가고 땡기면은 밸브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게 제대로 움직이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septal 펑처하는 데를 잘 보시면은 앵글이 어큐트하게 떨어지면서 바로 밑으로 어큐트하게 떨어져서 이 사람은 인페리어 토 수페리어로 펑처를 해야 사실 되고 그렇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클락을 낮춰서 밀었을 때는 라테랄 그다음에 당겼을 땐 메디알로 가겠구나. 이제 머릿속에서 뭔가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septal 펑처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무리도 저희가 1년에 뭐 100개씩 septal 펑처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BRK의 각도라는 게 재원에 나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자로 재보고 얼마나 되나 그다음에 펑처하기 전에 펑처한 위쪽 쪽에서 얼마나 RA 사이즈가 큰가 해서 현재는 BRK를 어찌됐건 RA 사이즈가 한 40에서 45는 BRK 제로를 쓰면서 커브를 조금 주는 편이고 이게 45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BRK 차라리 1으로 해서 펑처를 하는 편으로 맞추고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페리어에서 슈페리어로 찔러야 되는 사람이라서 거의 각도 자체를 5시에서 5시 반까지 6시에 가깝도록 찔러야겠다라고 사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T뷰가 이제 2개에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septal 하이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울타가 낍니다. 여기 중간에 아울타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도저히 septal 하이트를 실제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드 포스테리어 쪽에 저희가 실제로 포스테리어 펑처를 맞았는데 그쪽에다가 재놓고 한 48mm 그러면은 미드에서 미드 포스테리어 사이는 얼추 우리가 septal 하이트로 고민을 할 필요는 없겠구나. 분명히 안에 안 보일 텐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septal 하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맨날 나오는 얘기가 아울타 허깅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인페리어 쪽으로 하게 되면은 아울타와 멀어서 괜찮은데 수페리어 쪽으로 저희가 septal 하이트를 잡자고 펑처를 하면 아울타와 같이 붙으면서 실제로 잡을 때 이 가운데 라인으로 나와야 딱 잡기가 편한데 이렇게 아울타 허깅이 일어나면은
한쪽은 잡히는데 한쪽은 안 잡히고 한쪽은 잡히는데 한쪽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시술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septal 펑처 문제는 최소한 괜찮겠구나 하고 또 하나 티 선생님이 이거 에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그 쿠마딘 리치가 굉장히 길다 이상할 정도로 길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실제로 펑처 사이트에서 거기를 재보니까 52.8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가 이 그 쉬스를 이제 LUPB에다 넣었다가 빼면서 M을 꺾으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위치에서 사실은 긁히면서 탐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끝까지 빼면서 해야 되겠구나. 실제로 꺾을 때 안에 쉬스가 빠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최대한 빼면서 해야겠구나라는 컨셉을 가지고 합니다. 마지막에 사실은 그 파라슈트 요거는 제가 사실은 펠로우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페리페럴 아웃 하고 싶어요 라고 잘못 얘기했다가 거의 1년 반 동안 발가락만 팠는데요. 사실 이 파라슈트 MV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 이런 형식으로 사실 완전 티피컬한 파라슈트는 MS 형태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양쪽 노말에서는 이렇게 양쪽에서 코드가 오면서 위치가 유지가 되는데 이 파라슈트 에시프티믹한 거는 라테랄에서 방향성 있게 코드가 오면서 실제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리플렛 위치도 굉장히 더 깊게 있겠구나. 이전보다 한 데스 더 깊게 들어가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컨셉으로 가지게 됐고 T뷰도 이게 식도인데요. 보라색 있게 저희가 보통 때는 요 정도에서 그 밸브를 슬라이스하면서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사실 보면은 약간은 오블리크하게 슬라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하면은 오블리크한 게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에코 선생님도 사실은 한 뎁스 더 깊게 들어가서 하려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환자분이 좀 이리터블해서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LVOT 뷰 그다음 바이커미셔 뷰를 사실은 CT에서 하면서 중간에 생길 만한 문제를 없는지 우리가 T로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봤고 그래서 그래도는 이분은 시도를 해볼 만하겠다라면서 어느 정도 성공에 대한 컨셉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면은 이 그 아이스크림 콘은 쿠마딘 리지나 LA 큰 콘, 롱 콘이라고 얘기해야겠죠. 할 때 피하면서 잘 하고 사실은 환자가 누워 있는 거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하트가 게을러서 누워 있는 양상으로 호리즌탈 LV 아예 파라슈트가 오른쪽을 향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시술을 할 때는 그다음에 그 라테랄은 스페리어, 메디알은 인페리어 그다음에 보통보다 클립이 한 뎁스 더 깊게 들어가면서 라테랄부터 시작하면서 쭉 약간은 메디알 쪽으로 오면서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조금씩 이 클립을 돌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하지 말고 흐름 따라서 살짝 메디알로 돌리면서 시술을 하자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펑처는 거의 수페리어에 가깝게 저희가 펑처를 했고요. 거의 플레이가 잘 안 되네. 하고 예상했다시피 아울타에 가려서 septal 하이트 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리어 쪽에서 해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 45mm 정도로 펑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콘을 넣고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터치되면서 APC 나올 정도로 거의 지금 septum까지 다 뺀 상태입니다. 빼면은 이제 좀 골피 샤퍼진이 있을 정도로 주의를 하면서 엠너브를 쓰면서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온 상태에서는 보통 때보다 하나 더 깊게 들어가서 사실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T 영상이 꽤나 괜찮았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밸브 밑에까지 들어오면서 뷰를 좀 잡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트라젝토리도 저희 예상대로 이 초록색 선이랑 거의 비슷하게 사실 이 T에서 이 트라젝토리가 쭉 길게 보여야 되는데 잘라지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쪽으로 들어가면서 진행을 했고 조금씩 메디알로 빼면서 천천히 내려와서 깊게 잡은 뒤에 사실은 원래 2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12시로 맞춰놨던 게 약간은 12시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코드에 걸리면서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더라도 사실은 리플렛이 길었기 때문에 그 정도도 오케이 한번 잡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잡았고 하나 잡고 나서 저희가 봤을 때 사실은 거의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정도로 86세 12한 환자한테 사실은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대로 시술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XTW 하나를 넣고 굉장히 빠르게 종료를 했던 케이스라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인터벤션 하는 입장에서 어디까지 저희가 알고 들어가야 될지 어디까지 모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케이스를 늘리고 싶어도 늘리기가 힘들고 저희가 한번 페일하면 에코 선생님들의 의뢰가 뚝 끊깁니다. 이거 생각보다 살벌하십니다. 그래서 할 때 굉장히 할 수 있는 데까지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저희가
어떻게든 잘 해야 이 현재 그 마이트랄 MR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대해야 되는 프라이머리 MR에서는 서지컬 서저리 선생님들은 거의 뭐 98%에 가깝습니다. 아주 줄이는 정도가. 그래서 저희가 거의 20명, 40명에 한 번 정도의 테크니컬 페일리어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리페어라는 치료 모달러티라 리플레이스먼트는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오퍼레이터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이거는 정말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서 시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인터벤셔니스트도 좀 많이 관여를 해서 시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철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죠. 클립 많이 하시는 황병희 선생님 질문 좀 하세요. 그 CT상에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 메디얼 라테랄은 선생님께서 직접 적어가지고 하신 건가요? 아 예. 그래서 사실 뭐 이거 안 하려다가 CT 찍고 나서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겠다 해서 지금 이걸 이거 글씨요? 글씨는 네. 쓰면 됩니다. 이거 제가 쓰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글씨를 그냥 쓰면 됩니다.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써서 어딘지 시술하면서 볼 수 있게 해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메디얼 라테랄이 저희가 몸에 우리가 기준으로 따지는 메디얼 라테랄은 아니지만 시술할 때 쓰는 그 밸브의 양방표 보면 똑같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메디얼 라테랄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움직이는 건 결국은 똑같은데 말씀하신 게 이 라테랄 메디얼이 실제로 몸에서는 라테랄과 메디얼이 아닌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이걸 찍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대로 될지 아니면 굉장히 틀릴지 근데 최종적인 결과로는 심장이 눕긴 했는데 아나토미에 디포미치가 있지 않아서 우리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걸로 좀 컨펌을 한 겁니다. 클립할 때 다 이렇게 밸브 CT를 찍어서 이렇게 저희는 그 뭐더라 에코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하트 페일리어 오고 올 때 그때 그냥 하트 밸브 CT를 그냥 코로나리까지 해서 같이 찍는 거를 조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아틴이 높으면야 당연히 안 하고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그 CT를 안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 가이드로 하는 걸로 컨펌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잘 못하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크리아틴만 괜찮으면은 있어 줄 때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하면서 가이드하는 형식으로만 사용을 할까 했었는데 오전에 했던 케이스에서 사실은 제가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가 사실은 더 배울 게 많은 케이스라 나중에 이제 가심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되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MTR 세션에서 했던 케이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septal 펑션은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합니다. 사실 잘하지도 못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 인터벤션에서 제일 걱정인데 이거를 EP 선생님들한테 시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해야 되는 뭐 어떻더라도 넘어가야 되는 산인 것 같습니다. 정말 포스테리어 끝에 막 간당간당해서 그 찌르냐 마냐 이제 그렇더라도 그게 이제 안 되면 이제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 septal 펑처 할 때는 3D 액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나요? 저희가 그거를 원래 되려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현재는 못 쓰고 있고요. 3D에 그냥 바이플레인으로 보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전에도 그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벌징이 돼 있는지 얼마나 그걸 구부려야 되는지 이게 저희가 적힌 사가 뭐 4cm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 EP 선생님들은 진짜 경험적으로 구부리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쉐입이 이렇게 돼 있구나. 왜 그때 그 선생님이 그 팁을 구부리냐 쉐프트를 구부리냐 그런 설명을 했는지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예. 네, 아무래도 저기 클립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이해도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천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서울 성모병원 승재호 선생님께서 World First Case of Fixing Moving Mitigated Self-Expandable Valve into the Wall of Ascending Aorta 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니었고요. 제 PPT에는 월드 퍼스트는 조금 빼기는 했습니다. 제가 확실하진 않아서 이게 보니까 작년 7월쯤에 했던
케이스더라고요. 아마 제주 밸브 끝나고 한 1, 2주 뒤였던 것 같은데 그때 거를 이제 1년 지나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디스프니아랑 아사이티스 때문에 오신 분인데 원래 저희 병원 팔로업 하시던 분은 아니고 아마 다른 병원에서 수술 때문에 아마 수술과 쪽을 팔로업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그 장교 교수님 외래 통해서 입원하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서지컬 ABR 받았고 그때 마이트랄 밸브 리페어랑 트리커스피드 애뉴로플라스티 같이 받으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비아 TR이 진행한 상태였고 퍼머넌트 AFib 있고 CKD 있으셨던 환자입니다. STS 스코어는 사실 굉장히 높으신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였고요. 사실은 환자가 이제 그쪽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잘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오신 분이고 어떻게 카비를 좀 찾아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외래에서 카비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몇 케이스 있어서 아마 그거를 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오셔서 처음 찍은 신전도는 이렇습니다. 뭐 이제 홀터까지 했고 뭐 요거는 치료를 어쨌든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에코를 했고 이젝션은 53% 정도 뭐 LA랑 RA 둘 다 커져 있었고 그리고 아우틱 밸브를 보면은 2005년도 ABR 받은 상태였고 바이프로스테틱 AV 스테노시스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Vmax는 4.3이었고요. 트리커스피드는 말코압테이션으로 의해서 시비아 TR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라이트 하트캣도 했고요. 네, 뭐 생각보다는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심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 레프트 하트 디지즈로 인한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으로 생각이 되었고 일단은 시비어 AS가 있기 때문에 타비를 먼저 해주고 그 이후에 이 트리커스피드 쪽에 대한 경과를 좀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는 넣었고요. 네, 이제 밸브 인 밸브 타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이즈가 21mm였고 프랙처블한 밸브 서지컬 밸브 들어가 있었고 요거 사이즈 맞춰가지고 저희는 에볼루트 프로 플러스로 코어 밸브 26mm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코로너리 프로텍션 하면서 밸브 인 밸브 타비를 시행했고 이제 밸브 프랙처를 하려고 아트라스 골드 벌룬을 통해서 이제 벌룬을 하고 있는데 이 벌룬이 이 밸브를 가지고 보시면은 네, 쏙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애초에 좀 위치가 요 조금 높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아래쪽에서 했었으면 좋았었을 것 같고 제가 이거 벌룬 차이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아트라스 골드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고 교수님이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뭐 지메드 별론이었으면 조금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고는 얘기는 해주셨고요. 어쨌든 이분이 코로너리 옵스트럭션도 조금 걱정이 됐던 환자였고 일단은 이 상황에서 이 스네어로 조금 네, 요 부분에서 조금 위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밸브를 하나 더 해서 이제 고정을 시키려고 하나 밸브를 더 꺼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밸브로 이제 밸브 인 밸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같이 고정이 조금 되기를 바라면서 밸브 디플로이를 했고 처음에는 조금 고정이 그래도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조금 간당간당해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피그테일로 찍은 다음 영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피그테일을 좀 빼면서 같이 가지고 올라간 건지 어쨌든 위쪽으로 이제 많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상태였고 근데 또 막상 이 위치에서 이게 뭐 돌거나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상태로 시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엑스레이도 찍고 팔로업도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뭔가 밸브 위치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어를 밟아 보니까 밸브가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밸브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뭐 퍼포레이션이나 다이섹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다른 케이스들을 찾아보니 뭐 이 테바 에바 하는 것처럼 엔도그래프트 스텐트를 이렇게 안쪽으로 뭐 넣는 케이스도 있었고, 이건 정확하게 어떤 스텐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로 2개로 이렇게 요거를 고정했던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이런 좀 큰 베어메탈 스텐트 뭐 국내 회사 중에 뭐 제작을 또 하거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연락을 해서 뭐 사이즈 갖고 있는 게 얼마큼 되는지, 사이즈 최대치가 얼마인지 확인을 했고, 요거 제작을 하는데 한 1-2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겠다 해서 일단은 이 라이트 브라키오세팔릭 쪽으로 해서 이 밸브에 조금 와이어링을 해서 처음에는 아마 이걸 벌룬으로 해서 조금 이 위치를 좀 조정해 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라이트 쪽으로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레프트 서브클레방 쪽으로 와서 이 밸브의 셀 사이를 아마 앵글드 테르모 와이어인 것 같은데 요거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머스탱 벌룬으로 요 밸브를 좀 잡아서 조금 위치 조정을 조금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아까처럼 큰 베어메탈 스텐트는 아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사이즈가 맞는 거로 해서 긴 거를 저희가 이제 밸브의 셀을 하나 뚫고 와이어링을 해놨기 때문에 이 어센딩 아우터를 밸브를 크로싱해서 랩 서브크라비안 아터리까지 이 베어메탈 스텐트를 펼치면 이게 고정이 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펼치고 나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베어메탈 스텐트가 요 셀을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처음에 또 괜찮은 것 같더니 사실은 조금 이제 깔딱깔딱 조금 움직이기는 합니다. 근데 처음처럼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빙글빙글 돌고 있지는 않아서 이 위쪽으로 인한 인저리는 좀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안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은 이렇게 조금은 움직이는 상태로 베어메탈 스텐트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얼마 전에 웰에 오셔서 에코 했는데 뭐 AS는 많이 좋아졌고 트리커스티 시비어 TR은 모더레이트 시비어 TR로 조금 회복되신 상태고 환자는 뭐 숨은 안 차다, 컨디션 아주 좋다고 웰에 잘 다니시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번에 로드시티도 찍었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셀 밸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통해져 있는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됐을 때 사실은 예전에 뭐 수술 보낸 적도 있고 뭐 수술장에서 봤더니 뭐 다이섹션이 있었던 적도 있고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혹시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리고 뭐 다른 요거를 이렇게 또 나중에 생각해 보니 셀을 하나만 통과할 게 아니라 요거를 한번 안으로 따서 바깥으로 따면 이 움직임을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 조금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추후에 혹시 문제가 생길 일은 없는지, 뭐 혹시나 뭐 코로너리를 찍어야 될 때 아주 고생을 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이런 상태로 지내시고 계신 상태입니다. 케이스 마치겠습니다. 앱솔루트 프로 몇에 몇을 넣은 거예요? 네? 앱솔루트 프로 몇에 몇짜리를 넣은 거예요? 사이즈. 앱솔루트 프로. 베어메탈 스텐이요? 12mm 곱하기 80인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8에 150. 8에 150이니까 크지 않은 건데 그 아틀라스 골드 그 반론할 때 한번. 8에 150. 요거 맞아. 이분이 원래 처음 목적은 이렇게 너무 작은 서지컬 밸브가 들어가서 이제 얼리 밸브 페일리어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밸브 프랙처를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 아틀라스 골드 하는 거죠. 아틀라스 골드 영상. 예, 제일 처음에 여기서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아틀라스 골드랑 지메드가 다른 점이 아틀라스 골드는 더 LV 중간쯤까지 들어가줘야 스테이블하게 이게 프랙처가 되는데 이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지메드처럼 반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피트 페이싱이 계속 유지되는데도 끌고 이렇게 올라가서 마이그레이션이 결국 됐고 이게 마이그레이션 된 다음에는 그 다음 거 보시면 제가 그 스네어를 양쪽으로 걸어가지고 하여튼 양쪽으로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 서브클라비안까지 이제 요 밸브인 밸브를 했을 때 잘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걸린 게 아니고 이게 살짝만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피그테일을 가볍게 빼는 그 와중에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스네어로 더 세게 당겨서 저기다 낑겼다고 생각했고 한 2-30분 관찰했을 때 움직이지 않아서 야 이게 됐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다음 날 확인했더니 이게 계속 그 무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보고에 저렇게 플로팅할 때 얼마 만에 인절이 받았다 그게 보고된 게 있어요? 저도 그걸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서전이 그때 들어와서 예전에 수술했을 때 확인한 바로는 뭐 이미디어트하게도 인저리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 들은 거 있고요. 제가 최근에 세브란스에서 한번 이런 경우에 그냥 뒀더니 결국 다이섹션이 심하게 왔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뭐 이거는 그냥 두면 뭐 100% 퍼포레이션이나 뭐 이렇게 될 거로 생각됐고 이 당시에는 12호 TR로 이분이 약간 간경화가 좀 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 옵션을 뭐 드리고 이제 환자한테 이제 뭐 보호자랑 상의해서 정하라고 이제 그랬고 이제 보호자들은 환자가 결국은 이제 수술을 택하지 않아서 이제 SNG의 그 이제 베어메탈 스텐트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주문 제작하는데 2주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유철홍 선생님. 저기 뭐 장경 선생님 예. 나도 먼저 말씀하시죠. 쉐기 에올타고 막 에올타 패서지가 어떠냐에 따라 스테빌리티도 다를 것 같은데 CT 크로스 섹셔널 뭐 여러 각도 봐갖고 아주 뭐 언스테이블하지 않으면은 허큘레스 적당한 사이즈로 고정하는 게 가장 롱텀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SNG 직원이랑 계속 그 베어메탈 스텐트 가지고 이제 낮이 그 뭐 디스커션 해봤는데 그쪽이 결론은 하여튼 적절치 않다고 그쪽이 뭐 경험이 별로 없는데 해보는 거죠. 처음에 왜 예. 스네어 2개 해서 뺐잖아요. 예. 그 왜 빼신 거예요? 처음에 팝업이 이분이 됐는데 코로나리가 코로나리가 막혔어요. 계속 낮아가지고 예. 밸브인 밸브를 또 한 번 그 사이에다 넣으면은 이제 아니 그게 예. 아직 그 기존 서지컬 밸브 앵커링이 돼 있어 보이던데. 아니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저기 그전 거 슬라이드 보면은 그전 전 잠시만요. 처음 거 좀. 네, 요거하고 그 다음 거. 이게 이렇게 저긴 안 뜨는 이쪽이 거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밸브인 밸브 하면은 디스크가 좀 있겠다. 코로나의 옵스트링 디스크가 있겠다 싶어서 조금만 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밸브가 펼치니까 이게 점점 좀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많은 포션이 오버랩 됐었었는데 결국은 이게 점점 올라가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코로나리 아트리에 너무 집착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필름을 보면은 사이너스 스페이스가 상당히 있거든요. 특히 레프트 쪽에. 저기서 뭐 첨첨첨첨이 막 네오 스커트가 쫙 올라가더라도 코로나리 전혀 막힐 가능성이 없는데 라이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그때 하이트만 보시고 레프트 메인 프로텍션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스페이스가 너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막히니까
그게 하나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밸브 프랙처 시키려면 밸브 프랙처 시키고자 하는 밸브를 물론 센터에 딱 맞춰가지고 꽉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이걸 그냥 그때 순간에 막 이게 무관심 착각이 이런 그 이렇게 뭐 일어나려면 정신이 잠깐 딴 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사피엔을. 이제 장 교수님 스네어링을 많이 하시니까 물어보는 건데 저게 끝을 잡아가지고 내리는 힘이 예. 제한이 좀 있어요? 확 더 왜냐면 이게 저 볼록한 포션이 더 밑에 프릭션이 많이 걸릴 저기 것까지. 피그테일을 넣은 이유가 피그테일로 미는 거지, 올라오지 못하게 막은 거지, 스네어로는 내리지는 못하고, 내리지 끌어당기는 건 되는데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거 내리지는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거가 이렇게 타이트한 게 고정할 정도로 힘을 세게 줘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프로텍팅 카테터 넣어놓고서 포셉을 써보거나 이렇게 타겟팅하는 방법은, 포셉은 써본 적 없어요? 예, 포세븐은 써본 적이 이게 그 카펜터 에드워즈 21mm 밸브라 가지고 이게 사피안 넣는 거 보면 definitely 에블루트 넣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두 번째 거 보면은 되게 마지막 거 보면 이게 흔덩거리는데 흔덩거리는 게 어센딩 아울타 월을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저기 서브클라비아인데 스텐트를 길게 넣어서 이게 보면은 우측에 보면은 그 밸브 리프레시 거의 그 두 번째 밸브 위까지 바로 와 있거든요, 스텐트가. 그래서 픽싱은 위는 완벽하게 됐고 아래는 흔덩거리는데 월은 닿지 않는다는 이건 게. 서브 클라벤이 작아요? 네, 서브클라비 저 사이즈였어요. 저 사이즈 맞는 거를. 8짜리 보통 우리 뭐 서브 클라벤 탭할 때 돈투 플러깅 할 때도 최소한 12mm, 14mm 이런 걸로 틀어막는데 셀프 해놓을 때 저 앱솔루트 프로도 12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제대로 하려면 좀 더 셀프 스펜딩을 많이 시키는 사이즈로 큰 걸로 했어야 더 좋을 것 같은데 언스테이블해 보일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게 요 밑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고 저쪽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쪽 사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기 이제 무빙 에볼루트 같으면은 이제 아웃플로우는 약간 말려 있어서 크게 데미지를 안 입히는데 인플로우가 이게 플랜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살짝만 긁혀도 아웃타가 딱 찢어지는데 이게 플로우가 다행스럽게 디스탈 플로우이기 때문에 한데 이 뭔가 스트레니어스 엑서사이즈 하다가 조금 프록시멀 무브먼트, 다운워드 무브먼트가 조금 심해지면서 하면은 저 인플로우가 아주 날카로운 게 툭 건드리면은 찢어질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을 걸로. 아마 저게 고정을 잘하려고 긴 거를 넣은 것 같은데 볼테브라 크로스오버 했잖아요. 예. 저게 제가 이제 서브 클램 환자들 좀 오래 팔로우하면 액티브하게 팔을 많이 쓰는 분에서 프랙처가 이것도 잘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토탈 오면은 이제 볼테브라에서 이런 분들은 나중을 대비해서 포베슬 페이턴트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힐 경우를 대비해서. 예. 서크로 릴리스. 오케이. 예, 다음 케이스 감사합니다, 승재 선생님. 다음 케이스는 전남대병원의 김주환 교수님께서 호라이즌탈 아우터인 타바 프로시저인 밸브 인 밸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케이스 발표하게 된 김주환입니다. 예. 저 케이스는 호리존탈 에어타인 타바 프로시저인 밸브 인 밸브입니다. 케이스는 한 개고요. 88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디스미아로 왔고 기존에 ABR을 했었는데 이번에 밸브 페일러로 지금 온 상태고요. STS 스코어는 7.3였습니다. 밸브 페일러는 에어틱 스테노시스가 주 컴포넌트였고요. 피크 벨로시티 4.6, 프레저렌트 54 나왔었습니다. 뭐 CT 찍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뭐 CT로 메저먼트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CT를 봐서 이렇게 메저먼트를 했었고요. 보시면 에올타는 46으로 좀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호리존탈 에올타, 수술을 이렇게 좀 이 큰 혈관 놔두고 여기다 작은 밸브를 넣어놓은 상황에서 이게 이제 다시 스테노시스 온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밸브는 아마 프리미엄 280에 21mm, 그래서 트루 아이디는 19mm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능한 것 하면 어큐에이트 레오는 굉장히 주의하라. 이제 이 밸브 그 웹사이트 만드신 분이 어큐에이트 레오를 별로 싫어하신가? 항상 여기다 유스 위드 코어션하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알레그라 23mm,
에볼루트 23mm, 마이발 20, 네비토 23. 그다음에 사피엔을 살려면 프랙처를 하고 23mm를 넣을 거냐, 프랙처가 안 되면 20mm를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나비토는 이렇게 넣으면 된다. 또 어큐에이트 레오는 뭐 추천하진 않지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된다. 아니구나. SS3구나 했어요. 어큐에이트 네오, 그다음에 에볼루트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로니 하이트는 그렇게 좋았었고요. 거리도 괜찮아서 밸브는 밸브긴 하지만 콜로니 하이트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밸브는 밸브 하니까 콜로니 프로텍션, 세레브로 프로텍션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쪽 사이징을 쟀는데 가능한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다리 쪽은 이렇게 좀 토쳐서 했었고요. 문제는 콜로니 안조를 하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여기 이쪽으로 라이트 라디알로는 어프로치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토쳐스에서 막힌 건 아니고요. 그냥 토쳐스하고 이쪽에서 지나가지 못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랩트로 해서 콜로니 안조했더니 콜로니 아테리 리전은 괜찮았었던 상황이고요. 에올타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큰 에올타에 갑자기 옆으로 딱 가는 호리존탈, 이거 통과하기가 쉬울까? 이 정도 페리페럴은 그래도 토처스에도 이 정도는 오버컴 할 수 있겠다. 결국 이 환자는 제일 큰 문제는 호리존탈 에오타입니다. 스몰 애눌러스, 그다음에 스트로크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세레브럴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써야 되겠는데 루프가 그게 가능할까? 그다음에 그런 밸브는 뭘로 셀렉션 할까? 호리존탈 에올타 이게 하는 건 결국은 사피엔으로 추벌로 앵글을 줘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밸브랑 하면 스네어를 이용해서 올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스네어를 좀 사용해 보는 게 처음부터 스네어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 했었고요. 스몰 애눌러스여서 밸브 프랙처가 가능하면 23mm를 넣을 수 있지만 밸브 프랙처가 불가능하면 20mm 사피엔을 넣어야 돼서 벌룬 이스터볼은 밸브 프랙처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셀프 이스터블을 사용해야겠다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밸브 프랙션 시도는 하는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사실은 전 지금까지는 다 성공하긴 했는데 그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그러면은 벌룬 이스터블은 이제 여기서 포기하고 셀프 이스터블을 사용하는 걸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트로크 리스크에서 세레브럴 프락션 시스템은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겠다. 가능하면 하자는 거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느낌에서 여기서 무조건 해야겠다. 밸브 셀렉션을 할 때는 셀프 이스터블인데 이게 굉장히 호리존탈 에올타에 라지 에올타에 들어가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게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쪽만 공격을 하지 절대 이쪽으로 틀어서 이게 들어오지는 않아서 그러면 스네어를 쓰지. 근데 저희한테 옵션은 두 가지가 있었죠. 긴 셀프 이스터블과 짧은 셀프 이스터블. 그래서 그러면 짧은 셀프 이스터블에 스네어를 써서 이 호리존탈 에올타를 오버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시술이 들어갔었고요. 보통 이제 시술 같이 레프트 펑처해서 이제 피그텔 넣었었고요. 관건은 문제는 이제 라이트 가연. 다른 선생님이 이미 콜로니 안조는 실패했는데 이걸 커버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와이어링 했는데 결국 와이어는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조했는데 막히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이제 그러면 반대편 펑처에서 한번 와이어링 해보자. 이것도 수월치 않더라고요. 와이어링인데 그래도 여러 번 트라이 하다가 간신히 와이어 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하다가 빠지고 그다음에 다시 와이어링해서 안 되겠어 이제 와이어를 넣고 스네어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네어가 잡힌 상태에서 이제 이 와이어를 당겨서 이쪽으로 이제 저든킨스가 건너오고 있고요. 굉장히 이런 상황은 이거 세레브럴 프로텍션 그래도 해야 되나 해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이제 와이어를 이제 와이어를 넣고 와이어를 이제 다시 넣어서 이제 시도했습니다. 어차피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들어갔고요.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쉽죠. 이제 앵글레이션 잡고 메인 바디 풀고 해서 센티넬 인서션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그 시술의 절반의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뭐 이제 탑이 이제 시도해야죠. 이제 했고 이제 피그테일 가서 에올토그램을 이제 할 생각이고요. 템포럴에 인자 넣기 시작합니다. 예. 템퍼에 넣었었고 피글텔에서 에올토 이게 이제 보통 탑이 할 때 처음 딱 시작한 장면이었는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절반의 시간을 소비했었고요. 이제 스네어를 처음부터 뺐습니다. 이제 뭐 어차피 뭐 와이어 익스체인지하고 스네어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스네어를 아예 넣어놓고 스네어를 하긴 한 다음에 와이어 들어가면 이제 그 스네어가 되는지를 확인해봤고요. 됐네. 그러니까 이제 이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LV 크로스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LV 크로스 하기는 무지 어려웠었습니다. 이게 밸브는 밸브에서 가끔 이게 와이어는 통과하는데 카세트도 통과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에서는 피그테일은 통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와이어 익스체인지도 안 되고 그래서 스티프 와이어로 바꿨고요. 스티프 와이어 바꾼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스티프 와이어 바꾼 상태에서 그냥 헤모다이나믹은 그냥 멀티퍼포스 카세트를 이용해서 헤모다이나믹 카세트를 했었고요. 이 시계 때문에 약간 좀 됐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익스체인지 하고 이제 보다시피 볼룬이 잘 안 넘어가긴 합니다만 카세트 넣어서 어떻게 보면 헤모다이나믹은 해야 되니까 멀티퍼포스 카세트 넣어가지고 헤모다이나믹 했고 이제 다시 이제 사파리로 이제 익스체인지 했었고요. 예. 이제 아트라스 골드를 이용해서 이제 밸브 프랙처는 트라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것 같은 장면이 이제 보여질 겁니다. 예. 잘 안 넘어갑니다. 이 앵글 때문에 잘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볼룬은 넣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깊었죠. 그래서 빼고 아까 너무 위에였지만 이번엔 너무 밑에 했었습니다. 사실은 깊게 시작을 안 했는데 이제 텐전이 생기면서 그냥 그쪽으로 쑥 들어가 버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자 좀 스테이블해지면 조금 와이어 넣고 이제 자, 페이싱 들어가고 이제 밸브 프랙처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맞췄고요. 또 좀 기다리면 프랙처 돼서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갑자기 툭 방긋이 열어지면서 프랙처 성공. 프랙처 성공했다고 좋아했는데 하트가 안 뛰더라고요. 이제 뭐 마사지 해야죠 이제. 프랙처는 성공했는데 이제 그 오랫동안 페이싱 때문에 이제 환자 상태가 이제 돼서 이제 마사지 하고 좀 있으니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이는 이제 시행해야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더 마사지 조금 하고 BP 돌아오고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밸브 테스트 하고 스네어 좀 잡고 있으니까 이제 환자 바이탈은 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좀 더 기다리면 이제 정상 바이탈 되니까 이제 스네어가 잡혀 있는 상태로 이제 카세타를 올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힘들죠. 보통 이제 이게 여기를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스네어가 걸어져 있고 요 위로 올라가기는 힘들어서 푸시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스네어를 당깁니다. 스네어를 당기면 이게 이제 위로 쑥 올라오면서 밸브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냥 뭐 스네어 쓰면 잘 되네. 뭐 밀어갖고는 도저히 안 됐었고요. 근데 이제 이 상황 워낙 호리전탈하니까 스네어를 뒤로 밀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여기서 당기면 앞쪽으로 가고 밀어도 앞쪽으로 가고 어떻게 좀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놓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지금부터는 이제 원래 이제 밸브 있고 밸브 마커 보면서 풀면 되니까 굉장히 좋고요. 또 더구나 이 내비터 시스템은 헤모다이나믹에 좀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BP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놓고 이제 밸브를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스네어가 디스탈로 안 가네요. 스네어를 뺄 수는 그렇게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는 사실은 제일 많은 시간은 아까 세레브럴 프로텍션 하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지금 시술 시간도 지금 스네어를 여기서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없애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제 계속 시간을 좀 소비하고 있고요. 예.
일단 저 스네어가 옆으로 좀 빠지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트랙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커 보고 조금 저 깊이 있어서 닫으면 살짝 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뭐 디스탈 오픈, 뭐 메소드를 하는데 뭐 딱 붙어 있어서 살짝 당기면서 그대로 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혈압 보시면 바로 그냥 혈압은 이 상태에서 이미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저기 수프라 이눌라 타입이 아니고 인프라 이눌라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도 바꿔가면서 위치 맞나 확인하고 지금 이제 풀고 패러렉스가 있습니다. 심해가지고 이게 참 뎁트가 평가하기가 뭐 네, 그날 잘 됐습니다. 뭐 세컨 릴리스까지 시간은 뭐 필요 없었고 그래서 하고 리무브 하는데 이제 스네도 있고 뭐 와이어도 있으니까 뭐 마음 편히 이제 이렇게 해서 리무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해야 돼서 이제 어시스트를 보고 현대영상을 보고 이제 그러면 저쪽에 가서 이제 에코 좀 봐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이제 에코 하러 가시는 거고요. 아니 안 갔네 아직은 이제 상황이고요. 예. 좀 그러면 이제 헤모다이내믹 체크하고 있고요. 뭐 프레저 그랜트는 없어졌고 이제 지금 저기 에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에코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에코를 하고 있고 에코에서는 페리카르디악 에피전 없고 뭐 올모션이나 이런 거 괜찮고 파라베블랄 리가 없다까지 해서 이제 탑이는 잘 됐다. 사실 탑이 하는데 시간은 많이 안 걸렸고 제일 많은 시간은 세레브럴 프로텍션 그다음에 스네어를 제거할 때 아니 밖으로 뺄 때 시간 좀 걸렸고 나머지 프로세스는 아주 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스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끝났고요. 여기서 뭐가 안 걸리면 제가 이거 뭔 짓을 했지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다행은 아니지만 뭐 뭔가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뭐 좀 날아간 게 있었고 그것들이 좀 걸러서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데브리들이 필터 됐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포스트탑에서 프레저 그랜트는 거의 없었고요. 이건 지금 피그테일로 치진 못했고 멀티퍼포스를 이용해서 재긴 했지만 뭐 저는 헤모다이나믹은 어떻게든 재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에코 결과도 뭐 이 정도면 서세스풀해서 환자는 바로 퇴원했고요. 좋은 결과를 끝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면 호리존탈 에어타 스네어 좀 쓰면 괜찮겠다. 스트로크 세레브럴 프로텍션 했었고요. 밸브 실렉션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밸브 프랙처를 성공했기 때문에 사피엔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23mm.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준비는 이제 이쪽으로 준비돼서 셀프 스테블이긴 하지만 좀 이런 앵글에 있어서는 조금 짧은 길지 않은 짧은 셀프 스테블인 것을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시술이 끝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벨프랙처 그 네. 유명한 리뷰 아티클을 보면은 그 타비를 밸브를 넣고 나서 포스트 다일레이션을 하는 거가 더 낫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호리존탈 에어타에서 탑이 밸브가 들어간 뒤에 탑이 밸브가 안 움직이면서 벌룬을 넘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니 이게 벨프랙처까지는 안 하고 네. 그냥 살짝 이렇게 넓히고 타비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다일레이션 할 때 프랙처 시키는. 그러니까 프랙처를 원래 저도 원래 선생님 같이 원래 셀프 디스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밸브 프랙처를 주로 하는데요. 이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호리존탈 에어타여가지고 밸브가 일단 들어간 다음에 아틀라스 골드를 과연 내가 그 앵글을 통해서 통과시킬 수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똑같은 케이스가 진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프랙처를 했습니다. 프랙처를 했고 밸브 프랙처를 탑이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지금 와리가라브 그 서로 각 피지션마다 프레퍼런스가 다른데 전에 하자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프랙처가 돼 가지고 페일드 서지컬 밸브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타비 밸브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데 하나의 이제 캐비아트는 운 나쁨 엄청나게 리거스테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부분은 후에 프랙처 시키는데 오늘 김조한 쌤 케이스는 전에 프랙처 시킨 게 굉장히 리즈너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환자 어레스트한 것도 그 어큐트 AR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요, 페이싱을 오래 해서 생긴 거 같습니다. 페이싱을 얼마나 오래 하면 그렇게? 아니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환자 상태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그 전에 좀 괴롭혔겠죠. 네. 스네어가 있으니까 발론 넘어가는데 다 문제 없었을 것 같은. 네, 뭐 그러긴 합니다. 그 하기 전에 생각은 좀 많아가지고요. 이 환자 제너럴하고 TT만 한 거예요? 제너를 안 했습니다. 그냥 환자 깨어서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어레스트 왔을 때 환자 힘들었겠네. 진짜 네. 근데 이제 보통 환자는 그때가 기억을 못 하니까 뭐 그거 지금 그 약간의 세데이션을 했다고 하는 게 좀 기억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환자를 재운다기보다는 끝나고 났을 때 기억이 없거나 아니면 좀 좋은 센세이션 나오게 하는 무슨 약을 약을? 쓰는. 저는 프로폴 주로 씁니다. 아주 저용량의 리토레이드 암네시아? 예. 근데 전에 그 제가 또 그때 밸브 프랙처 관심 있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읽어봤는데 그 논문 중에 실제 나는 밸브 프랙처를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0-40%는 사실은 밸브 프랙처가 안 됐는데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해보면 헤모다이나믹스가 안 좋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세 가지가 플로에 팍 튀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인플레이터가 갑자기 압력이 뒤로 확 떨어지고 그리고 오퍼레이터한테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분은 못 들었다고 하는데 딱 소리가 오퍼레이터만 듣습니다. 딱 그 손대고 있는 저만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들었다는데 참 난 들렸는데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탑이 후에 하는 게 프레임이 있으면 이게 조금 더 프랙처가 조금 더 잘 된다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많이 블론 사이즈를 뭘로 했죠? 프랙처 블론 21mm로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21mm. 보통 얼마 1mm 오버를 하나요? 어떤 사람은 또 닥터 E는 3mm 오버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1mm 오버 해가지고 터트리면서 안전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블론으로 또 터트리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이쪽 그 밸브 프랙처 시킬 때 제일 주의사항이 우리 코로나리 발로는 막 그 노미널보다 더 많이 주잖아요, 사실. 심지어는 그 네이버스팅 거기보다도 더 많이 주는데 이쪽은 정해진 것만 딱 줘야지 더 주면은 잘못하면 큰 이벤트가 생길 것 같아요. 레이트 버스티드 프레셔라는 게 결국 그 정도 압력을 올라갔을 때 블론이 럽스될 퍼센티지 인스턴스가 1%거든요. 그러니까 RBP를 올려가지고 그 진짜 블론 퍼포레이션 될 경우가 100번 했을 때 한 번 퍼포레이션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RBP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지만은 상당히 안전한 프레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틀라스도 그래요. 아틀라스는 안 그렇다고 하는 거. 아틀라스는 혹시라도 그거를 거기서 정해준 프레셔 이상으로 이게 올라가 버리면 잘못해서 터지면 코로나리 때라고 상상도 할 수 바로 없는데 트라우마가 상당히. 이게 생겨서 그렇게 저 지메드로 하다가 터진 적이 한 번 있는데 딱 풍선 있던 자리만 구멍이 딱 났더라고요. 그 아이스를 보고 있는데 새 중에 딱 그 풍선 늘어다 터진 부분만 딱 한 리플렛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올틱 밸브의 한 리플렛이 그냥 탁 날아가고 환자 바로 그냥 그게 리니하게 찢어지더라고요. 런지튜드널하게. 그러면서 거기서 나가는 프레셔 때문에 아우트 밸브 리플렛가 데미지를 입는다. 그러니까 리플렛 세 개가 있다면 두 개는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폭발 한쪽에 있는 리플렛은 완전히 그냥 날아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세 개 중에 한 군데 딱 그대로 동그라미로 그냥 팍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런지튜드널 리니아 다이섹션 쫙 찢어지니까 이쪽에서 프레셔 확 가니까 한 밸브만 데미지를 크게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프레셔 타임이 얼마나 걸렸나요? 한 30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아니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저기 두 번 했고 첫 번째는 아니 바로 그거 내려서 말고 끝냈고 그냥 환자 들어와서 네. 나갈 때까지 몇 시간 걸렸나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것밖에 안 걸렸어요. 네, 뭐 1시간 예. 그 중에 30분은 여기 그 세레브럴 프로텍션 디바이스 설치하느라고
이리저리 와이어링하면서 스네어링 건데 아까 스네어 끄는 데는 한 2분? 밑- 오래 촬영은 했지만 스네어를 디지털로 움직이는데 한 2, 3분 아, 네. 걸렸어요. 예, 뭐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디지털로 마이그레이션 했어요. 안 그러면 특유의 무슨 모노필레이션을 하셨어요? 아니요 뭐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 만들었다. 예.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 서브 클럽이면은 좀 이따 저 만지고 모가지 돌리고 뭐 좀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잘 넘어가는데 그 정도는 되게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다 해봤습니다. 아 근데 스네어를 거기다 이렇게 처음에 예측하고 딱 거기다 이렇게 한 거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아, 네. 만약 뭐 그걸 안 처음부터 했으면은- 스네어 밑에다 놔두고 올라가는 것은 근데 아까 CT 보시면 그냥 제 경험에 그런 거는 무조건 그 이쪽 밑에만 긁지 이게 안 올라 밸브 쪽으로 밸브가 안 올라가 준 썼던 기억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 사피엔이 좋은데 이 환자가 밸브 프랙처가 안 됐다고 하면 사피엔 20ml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골랐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성서구 선생도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액츄얼 탑이 프로세스 타임은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네어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한 게 신의 한 수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 선생님 마이크로포트 거가 그 스티어링 할 수 있는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이런 경우에 쓰면은 스티어링이 되면은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사실 이 정도면은 나와봐야 저쪽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에드워드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을 왜냐하면 것 같아요. 샌딩 아울타 이게 워낙 스페이셔스하니까 이게 아무리 요거를 디지털 밴드 해도 누르면 이쪽만 힘을 가해주고 이쪽으로 잘 안 가니까 차라리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비슷한 케이스에 에볼론 어디 가서 라이브를 보다가 에볼로 넣었는데 다이색이 생기더라고 위쪽에. 그래. 그레이트 커브처럼 다이색이 쭉 생겨요. 그래서 네비토 선택한 게 아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이렇게 아주 허스달한 그레이트 커버처 같으면은 진짜 에볼루트나 나비토에다가 스네어가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파리 그 기스타 핀만 빼고 룬드 기스처럼 좀 딱딱하게 된 와이어가 있으면은 와이어 서포트가 더 좋으면 훨씬 나을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줄 수 있는데 그 힘이 밸브 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좀 항상 그레이트 힘이 커버 이렇게 쪽으로. 가버리니까 벤테크 좀만 빼고 그쪽 와이어 서포트가 진짜 룬드 키스트 이상 강하면은 될 것도 같은데 그런 와이어가 없는 게 문제죠. 근데 그 스네어에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오히려 그 뭐지 그 내비게이션 있는 것보다 더 편한 것 같은 그래.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모르폴로지에서 T 밴딩 내비게이션 툴은 별 도움이 안 될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다 점수를 매기셨죠? 그러면 누가 취합을 하실 건가요? 쭉 하시고 1, 2, 3등의 상품이 뭔가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다 상금인 것 같고 경품 추첨을 잠깐 그 점수를 취합하는 동안에 경품 추첨을 잠깐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현금 50만 원인 것 같은데